업계 안쪽에서 보면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저는 김도연, 30년 동안 축산물 안전과 식품 독성을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검사표를 보며 느낀 건 하나였어요. 소비자들은 맛과 가격을 보고 고르지만 전문가들은 어디서 나온 부위인지를 먼저 본다는 겁니다. 가끔은 부위 표기가 모호한 제품들이 그대로 유통되기도 했습니다. 라벨에는 단순히 돼지고기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독소를 걸러내는 기관 부위가 섞여 있던 경우도 있었죠. 현장에서 일하며 제일 많이 본 게 뭐였냐고요? 바로 내장 부위가 가공육 속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은 그걸 모르고 드시죠. 저도 처음엔 그냥 업계 관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라는 걸 깨달았어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해독 기능이 약해져서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설마 아직도 돼지 내장이 보양식이라고 믿고 계신 건 아니시죠? 사실 그 안에는 30년 동안 쌓인 독소가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익혀도 사라지지 않는 게 문제예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으려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떤 부위가 몸을 살리고 어떤 부위가 천천히 해치는지 확실히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30년 현장 경험이 담긴 이야기니까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혹시 돼지고기는 익히기만 하면 다 안전하다고 생각하신 건 아니시죠? 안타깝게도 열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독성들이 있습니다.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돼지고기 부위를 즐겨 드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혹시 오늘 영상 내용 중 어떤 부위라도 드셔본 적 있으시면 숫자 1을, 한 번도 안 드셨으면 숫자 0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식습관이 얼마나 안전한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 지인 이명순 72세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이상하게 피곤하고 손발이 붓는데 병원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대요. 혈압도 정상이고 당뇨도 없는데 몸은 계속 무겁다는 거예요. 저는 바로 직감했습니다. 식단 문제일 거라고요. 그분의 식단을 살펴보니 주 3회 이상 가공육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햄, 소시지, 떡갈비 등 그 속에 어떤 부위가 섞여 있는지 전혀 모르고 말이죠. 가공육 성분표를 보면 돼지고기라고만 적혀 있지 어떤 부위인지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굳이 자세히 밝힐 필요가 없으니까요. 며칠 동안 돼지 내장 부위를 피하고 대신 신선한 살코기와 채소로 바꾸니 일주일 만에 붓기가 빠지고 소화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이명수님은 지금도 그때 일을 신기해하세요. 약 하나를 안 먹고 식단만 바꿨는데 몸이 가볍다고요. 저한테 전화해서 고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도 정말 뿌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건강은 복잡한 약보다 작은 식탁의 선택에서 달라집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부위 선택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안전한 조리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특히 챕터 4에서 말씀드릴 해독 방법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이제 하나씩 돼지의 6부위가 가진 위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독성과 직접 연결되는 부위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돼지 뇌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겉보기에 보양식처럼 보이지만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콜레스테롤 함량이 일반 고기의 30배 이상입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30배요. 제가 검사표를 처음 봤을 때도 놀랐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지방이 뇌 조직에 축적되어 있길래 이런 수치가 나오나 싶었죠. 국내 식품성분표에 따르면 돼지 뇌 100g당 콜레스테롤이 약 2500mg에 달합니다. 하루 권장량이 300mg인데 뇌 한 조각만 먹어도 일주일치를 먹는 셈이죠.
지속적으로 섭취하시면 혈관 내벽에 지방 찌꺼기가 쌓여 혈류가 느려집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어지럽고 두통이 오는 거예요. 뇌혈관이 좁아지면 치매 위험도 높아집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박순자 69세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머리에 좋다며 뇌를 자주 드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어지럼과 두통이 잦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식습관을 바꾼 뒤 혈압이 안정되고 피로감이 줄었다고 하셨죠. 뇌 부위는 한 달에 한 번 이하 작은 조각 정도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끓인다고 독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방층에 남은 콜레스테롤은 열에 강하거든요. 100도로 끓여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오래 끓일수록 오히려 독소가 진하게 농축될 수 있습니다. 혹시 머리에 좋다는 이유로 이 부위를 챙겨 드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는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할 때입니다. 다음은 돼지간입니다. 간은 돼지의 해독기관으로 중금속과 항생제가 가장 먼저 모이는 곳이에요. 돼지가 사료를 먹으면 그 안에 든 모든 물질이 간을 거쳐요. 간이 그걸 다 걸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간에 독소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료에 항생제가 들어있으면 그것도 간에 남습니다. 식품안전검사에서는 간에서 납과 카드뮴이 일반 부위의 2배에서 3배 검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저도 직접 검사표를 여러 번 봤어요. 납은 뇌 기능을 떨어뜨리고 카드뮴은 신장을 상하게 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해독 능력이 약해져 있어서 더 위험해요. 젊을 때는 몸이 독소를 빨리 배출하지만 나이 들면 간 기능이 느려져서 독소가 쌓이기 쉽습니다. 정영호 75세님은 피로회복을 위해 간을 드셨다가 오히려 속이 답답하고 무기력해졌습니다. 간이 좋다는 말을 듣고 일주일에 2~3번씩 드셨대요. 그런데 몸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온종일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간 섭취는 주 1회 이하 100g 미만으로 제한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끓이는 과정에서 독소가 국물로 녹아들 수 있으므로 국물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간탕이나 간국을 끓이시는 분들 많으신데 사실 그 국물이 제일 위험해요. 독소가 물에 녹아 나오니까요. 간이 좋다는 말 이제는 다르게 들리지 않으시나요?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콩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신장은 노폐물을 거르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이 부위에는 돼지 몸속의 쓰레기 물질이 농축되어 있어요. 하루 종일 피를 걸러내니까 당연히 독소가 모이는 거죠. 신장 하나가 하루에 거르는 혈액량이 무려 180리터나 됩니다. 그 과정에서 걸러진 독소가 다 콩팥에 남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콩팥에서 카드뮴과 나트륨 농도가 다른 부위보다 높게 검출된 보고가 있습니다. 카드뮴은 뼈를 약하게 만들고 과도한 나트륨은 혈압을 올립니다. 특히 부신이라는 부위가 콩팥 윗부분에 붙어 있는데 여기에 호르몬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농축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윤기태 70세님은 콩팥 요리를 즐기셨는데 어느 날부터 손발이 자주 붓고 피로가 심했습니다. 혈압도 오르락 내리락 했대요. 한 번은 혈압이 갑자기 올라서 가슴이 답답했다고 합니다. 식단을 바꾼 후 부기가 줄고 잠이 깊어졌다고 합니다. 부득이하게 섭취할 경우 윗부분의 부신 부위는 꼭 제거하세요. 남은 호르몬이 혈압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제 지인 중에 콩팥 먹고 갑자기 혈압이 올라서 응급실 간 분도 계셨어요. 최근에 이유 없이 심장이 두근거린 적 있으신가요? 혹시 콩팥을 드신 건 아닌지 돌아보세요. 네 번째는 돼지폐입니다. 폐는 공기를 직접 받아들이는 기관으로 세균 노출이 가장 심합니다. 돼지가 사는 환경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폐에 세균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공기 중 먼지와 세균을 다 빨아들이는 곳이 폐거든요. 돼지 축사는 암모니아 냄새가 심한데 그 공기를 매일 들이마시는 게 폐입니다. 일부 조사에서 돼지 폐에서 일반 고기보다 10배 이상 많은 세균이 검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10배요? 이건 정말 심각한 수치입니다. 폐는 구조가 스펀지처럼 되어 있어서 세균이 깊숙이 숨어 있어요. 아무리 씻어도 다 제거되지 않습니다. 폐포라는 작은 주머니들이 수천 개 있는데 그 안까지는 물이 닿지 않거든요. 이은자 66세님은 순대 재료로 사용된 폐를 자주 드셨다가 복통과 설사를 겪었습니다.
순대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고 드시는 분들 많으세요. 폐 부위는 가급적 피하고 순대나 탕 재료를 살 때 원재료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순대 성분표에 내장류라고 적혀 있으면 폐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부 깊숙한 곳까지 열이 닿지 않아 세균이 남을 수 있습니다. 겉은 익었어도 속은 안 익는 경우가 많아요. 순대 속에 어떤 부위가 들어가는지 직접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 모르고 드시죠. 5번째는 대창입니다. 대창은 소화 찌꺼기가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기생충 알과 세균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대창 안쪽에는 변이 닿았던 곳이니까 당연히 세균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주름 사이에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식품 검사에서 대창에서 살모넬라균과 대장균이 자주 검출된 바 있습니다. 이 균들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주범이에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감염되면 회복이 느립니다. 제가 검사하면서 제일 많이 본 게 대창에서 나오는 대장균이었어요. 샘플 10개 중 7개에서 나올 정도였습니다. 오명숙 68세님은 대창구이를 즐겨 드시다 잦은 소화불량을 호소하셨습니다. 대창이 쫄깃해서 좋다고 자주 드셨대요. 그런데 먹고 나면 항상 속이 불편하고 화장실을 자주 가셨대요. 대창은 반드시 충분히 익히고 믿을 수 있는 업체 제품만 사용하세요. 겉은 바삭해도 속이 덜 익으면 감염 위험이 큽니다. 대창 구울 때 겉만 보고 익었다고 생각하신 적 있나요? 속까지 제대로 익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잘라서 속이 하얗게 변했는지 꼭 확인하세요. 마지막 6번째는 목살 속 림프절입니다. 목살에는 면역기관인 림프절이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곳엔 세균 찌꺼기와 중금속이 농축될 가능성이 있어요. 림프절은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곳이라 독소가 모이거든요. 돼지가 병에 걸렸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이 림프절입니다. 식품 연구에서는 림프 조직에서 다이옥신과 항생제 잔류물이 검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이옥신은 발암 물질이고 항생제는 내성을 만들어요. 조기남 74세님은 평소 목살을 자주 드셨는데 피부 트러블과 피로가 늘었습니다. 얼굴에 뾰루지가 나고 가려움증도 생겼대요. 고기 중심부의 검은 점 조직을 제거하자 증상이 완화되었습니다. 목살 자체는 맛있는 부위지만 림프절이 붙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구입 전 색이 어둡거나 단단한 조직이 보이면 반드시 잘라내세요. 회색이나 검은색 덩어리가 보이면 그게 림프절일 확률이 높습니다. 림프 조직은 열에 강해 독소가 쉽게 파괴되지 않습니다. 100도가 넘어도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어요. 목살 속 회색 덩어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림프절일 수 있습니다. 보이면 바로 제거하세요. 이렇게 6부위가 식탁 위에 숨은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뇌, 간, 콩팥, 폐, 대창, 림프절 모두 독소가 모이는 자리였어요. 이제는 이런 부위를 피하고 어떻게 안전하게 먹을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돼지고기 전체를 피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등심, 앞다리살, 안심 같은 순수 근육 부위는 비교적 안전합니다. 이런 부위들은 독소가 모이지 않는 순수한 고기 부분이에요. 단백질도 풍부하고 영양가도 높아서 시니어 분들한테 좋습니다. 특히 안심은 지방이 적고 소화도 잘 되니까 추천드립니다. 냉동과 해동이 반복된 제품은 단백질이 변질되므로 바로 조리할 수 있는 양만 구입하세요. 냉동실에서 꺼냈다 다시 넣고 또 꺼내고 이러시면 안 돼요. 고기 세포가 파괴되면서 독소가 생길 수 있거든요. 냉동과 해동을 반복하면 육즙도 빠지고 맛도 없어집니다. 라벨의 원산지, 부위명, 제조일자를 꼭 확인하시고요. 익힐 때 중심부 온도를 75도 이상으로 유지하세요. 겉만 익히면 안 됩니다. 온도계로 재보시면 좋고 없으시면 잘라서 속이 하얗게 변했는지 확인하세요. 혹시 냉동고기를 여러 번 해동해 사용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부터는 한 번만 해동하세요. 2번째는 가공육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가공육은 여러 부위가 섞이므로 부위별 구분이 어렵습니다. 소시지, 햄, 떡갈비류에는 내장 부위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제조 과정에서 어떤 부위를 쓰는지 소비자는 알 수 없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가공육일수록 내장 부위가 섞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성분표에 돼지고기 부위명이 구체적으로 표기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그냥 돼지고기라고만 적혀 있으면 믿기 어렵습니다. 앞다리살, 뒷다리살, 등심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 제품이 안전해요. 라벨을 꼼꼼히 읽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제부터 습관 들이세요. 가공육은 가급적 일주일에 한두 번 이하로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매일 드시면 몸속에 독소가 쌓여요. 가끔 드시더라도 채소를 많이 곁들여 드세요. 채소가 독소 배출을 도와줍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채소는 해독 효과가 특히 좋아요. 세 번째는 조리법을 바꾸는 겁니다. 기름이 과도하게 타면 벤조피렌 같은 물질이 생깁니다. 이건 발암 물질이에요. 불이 직접 닿는 부위를 자주 뒤집어 태우지 말고 타는 연기를 흡입하지 않도록 환기하세요. 고기 굽는 연기에는 발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구울 때는 중불에서 천천히 익히는 것이 안전합니다. 센 불에 빨리 굽는 것보다 약한 불에 천천히 익히는 게 독소가 덜 생겨요. 고기 구울 때 연기 냄새를 맡는 습관 혹시 있으신가요? 그 연기에 발암 물질이 들어 있을 수 있어요. 창문을 열고 환기하면서 구우세요. 찌거나 삶는 조리법도 좋습니다. 기름을 덜 쓰니까 건강에도 좋고 소화도 잘 됩니다. 굳이 구워야 한다면 석쇠보다는 팬에 구우시고 기름은 최소한만 쓰세요. 네 번째는 몸의 신호를 읽는 겁니다. 돼지고기를 먹은 뒤 피로감이나 어지럼이 잦다면 해독기관이 지쳤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항상 신호를 보내요.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소화가 안 되거나 속이 더부룩하면 일단 고기를 쉬세요. 이때 무리한 단식보다 물 섭취와 채소 섭취로 독소 배출을 돕는 게 좋습니다. 단식하면 오히려 몸이 약해질 수 있어요. 식사 후 물 한 잔, 사과 한 조각을 습관화해 보세요. 물은 독소를 씻어내고 사과는 섬유질로 배출을 도와줍니다. 하루 물 8잔 정도는 드시는 게 좋아요. 식후 물 섭취 매번 챙기고 계신가요? 작은 습관이지만 큰 변화를 만듭니다. 미지근한 물로 한 잔 천천히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독소도 빠져나가요. 다섯 번째는 단백질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돼지고기 대신 등푸른 생선, 두부, 닭가슴살 등으로 단백질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고기만 드시면 안 돼요. 식물성 단백질도 섞어 드세요. 고등어, 삼치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도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단백질 제한은 오히려 근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니어분들한테 근육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단백질을 끊으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고기를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해 보세요. 두부찌개도 좋고 생선구이도 좋고 콩나물국도 좋습니다. 다양하게 드시면서 균형을 맞추세요. 이번 주 식단에 하루쯤 채식 단백질을 넣어 보실래요? 한 번만 시도해 보세요.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건강한 식탁을 만드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6부위, 뇌, 간, 콩팥, 폐, 대창, 목살 속 림프절은 모두 돼지의 해독기관이거나 독소가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보양식이라 믿고 먹었지만 사실은 몸속 부담을 키우는 선택이었던 겁니다. 30년 동안 축산물 안전을 연구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이거였어요. 좋은 줄 알고 드시는데 사실은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요. 잘못 관리하면 피가 끈적해지고 간과 신장이 무거워지며 몸의 균형이 깨집니다.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혈압이 오르고 신장이 약해지면 붓기가 생기고 간이 지치면 피로가 쌓여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한 부위가 나빠지면 다른 부위도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혈관이 맑아지고 잠이 깊어지며 피로가 줄어드는 변화를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식단만 바꿨는데 몸이 달라졌다고 하세요. 약도 안 먹었는데 혈압이 안정되고 붓기가 빠지고 소화가 잘 된대요. 식탁의 선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매일 드시는 음식이 바로 약이 되거나 독이 되는 거죠.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 가공육을 하루만 쉬어보세요. 그 하루가 몸속 독소를 줄이는 첫걸음이 됩니다. 내일 아침 식탁에 햄 대신 계란을 올려보세요. 점심 도시락에 소시지 대신 두부를 넣어보세요. 저녁에 떡갈비 대신 생선을 구워보세요. 이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킵니다. 한 끼만 바꿔도 간이 쉴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가공식품 속 숨은 돼지 부위 식별법을 다뤄보겠습니다. 성분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어떤 표현이 위험 신호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세요. 여러분은 평소 어떤 돼지고기 부위를 자주 드시나요? 오늘 영상 보시고 식단을 바꿔보셨나요? 혹시 식습관을 바꾼 뒤 좋아진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저도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보겠습니다. 건강한 식탁, 오늘부터 시작하세요.